안녕하세요, 치과 아저씨입니다. 안부 인사가 무색할 만큼 지난주 시장은 매서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바이비트 해킹, 관세 이슈 등 여러 가지 악재들과 더불어서 현물 ETF 주체들의 강력한 매도세가 시장의 하락을 가속했는데요. PCE가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시장의 하락을 멈춘 지금 이번 주 흐름에서 어떤 이슈를 주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첫째 주 매크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에 미국 제조업 지수, 수요일에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만큼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 두 가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외한 ADP 비농업 지수가 발표되고 금요일에는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유로존 금리 결정도 목요일에 있고 토요일 새벽에는 베이지북도 있어서 노이즈가 많은 한 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제조업 지수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이번 컨센서스도 50.6으로 크게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업 지수는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예상치는 53으로 최근 수치에 비해 많이 높지는 않지만 이전치에 비해 상승했고 경기 확장 국면이기에 이 역시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지표에 의한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유로존 금리는 추가 인하에 대한 매파 인사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예상이 분분하지만 주된 의견은 0.25% 인하가 유력합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분위기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상을 깨고 금리를 동결한다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장에 큰 움직임이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지표 중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고용 지표입니다. 이번 주는 JOLTS가 가장 먼저 발표됐던 평소와 달리 JOLTS가 다음 주에 발표되고 수요일 ADP,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제부터 발표될 고용지표에는 미국 정부 효율부의 영향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월 중순경부터 미국 정부 효율부가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혼란스러울 고용지표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먼저 고용지표에 관해 정의를 명확히 해보려 합니다. ADP 비농업 고용지수는 미국 기업들에게 인사, 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 내 다수 기업의 고용 및 임금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 ADP사에서 월간 단위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민간 부문의 비농업 일자리 변동을 측정하는 경제지표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의 선행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 효율부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가 직접적으로 카운트되지는 않겠지만 연방정부 축소로 인해 줄줄이 이어진 하청계약 업체 직원들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 효율부의 효과로 인해 ADP 지표도 어느 정도 안 좋아지겠지만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는 잘 방어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보고서는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서 월간 단위로 발표하는 지표로 ADP 지표와 달리 정부 부문의 일자리 변동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감 수치인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중점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증감수인 비농업 고용지수는 정부 부문의 일자리 변동 내용도 포함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와 관련 계약업체들의 직원 해고 모두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나라하게 정부 효율부의 효과가 반영될 지표로 생각됩니다. 실업률을 알기 위해서는 실업자와 경제활동 인구라는 단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실업자는 일할 의지가 있으나 직업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경제활동 인구는 실제 취업자와 앞선 실업자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비율로 정의됩니다. 때문에 희망퇴직을 제외하고 해고를 당한 연방 공무원과 계약업체 직원들은 대부분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희망퇴직을 한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 구직을 진행한다면 이들 역시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직의사라는 요소 때문에 약간의 숫자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업률 역시 정부 효율부의 효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 노동부가 주간 단위로 집계 및 발표하는 지표로 정부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수를 집계하는 경제지표입니다. 대상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된 노동자이며 현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와 지방 공무원은 해당하나 연방정부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수당은 보통 주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연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특정 주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는 우측 상단의 표 형태로 실업수당 발표 자료에서 별도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 효율부의 영향을 받은 각각의 직업군과 실직 형태에 따라 지표 영향 여부를 정리한 도표입니다. 점선은 전체가 아닌 일부가 영향을 줄 수 있고 시차가 존재할 수도 있는 상관관계를 표시하였습니다. 각 직업군과 실직 형태 규모에 따라 고용지표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월부터의 고용지표는 셈법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ADP가 양호하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악화되었고 실업률이 악화되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양호하고 UCFE는 높다는 상황을 산정해보면 ADP가 양호하기 때문에 계약 민간업체의 타격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고 UCFE가 크게 증가하였다면 연방공무원 해고가 희망퇴직 형태보다는 강제 해고 형태로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해고가 없다면 실업률이 시차를 두고 더 악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고용지수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시장이 버티는 흐름을 보였던 것은 실업률이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하회하는 4.0%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정부 효율부의 효과와 더불어 그간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민간기업의 고용도 악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고용 자체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축소를 나타내고 있었던 비농업 고용지수에 비해 원래도 중요한 데다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었던 실업률 지표가 망가진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크게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을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슈 측면에서는 관세 이슈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 과정이 여전히 시장을 약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협상 태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항의를 하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과 만나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유럽연합과 미국의 갈등으로 번지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복잡한 문제일수록 조금은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집권 초기에 미국 행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나라나 연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결국 협상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더 이상 큰 악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 지표는 경기 지표와 고용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측면에서는 관세 이슈와 러시아 전쟁의 협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립으로 확대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 지표는 단순히 높고 낮음보다는 세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정부 효율부가 어떤 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고용 지표, 미국 정부 효율부, 러우 종전 협상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3월 첫째 주 매크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